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5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정책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우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1년 팀장님은 처음 나온 건데 새해도 됐으니 간단한 인사라도 해주시죠. 네, 또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들 기분 좋은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염병이 빨리 완화가 돼서 네. 다들 좀 행복한 날들이 더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그러길 바라봅니다. 네, 신축년 소의 해라는데 다들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게 있어요. 월요일에 신미 사무처장님과 또 얘기를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바로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좀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재보궐 선거에 나서겠다고 본인들의 입장을 밝힌 정치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출마 의지를 밝힌 인물로는 우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제가 나름 보고 놀랐던 종편모안위에서 항상 문제 발언으로 많이 만나 뵀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분이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네. 이분도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최근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계속 지금 출마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아직 본인들이 출마 의지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나올 것이다 예측되는 인물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혹은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좀 비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단순 정치 비평은 아니고요. 언론이랑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동준 팀장님, 우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공약을 내건 분들이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 출마 선언을 한 김근식 교수,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TBS도 해체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일단 펼쳤어요. 네. 이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는데 네. 이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31일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도 네. 본인 SNS에다가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씨가 굉장히 편향적이다, 편향성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선거에서 따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네. 이제 오신환 전 국회의원은 얼마 전인 1월 5일에 본인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TBS의 사이비 어용 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이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당 차원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한 3명 정도의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그 의지를 밝힌,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3분이나 지금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혹은 TBS 교통방송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이나 뭐 방송국에 대한 호불호 뭐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자연인으로 뭔가 사적인 자리에서 나는 이 방송이 좀 어떤 이유로 별로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야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선거 공약으로 정치인이 들고 나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시가 TBS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네. 서울시장이 되면은 그 우리가 돈 내고 있는 거기 편파성 있는 거 내가 다 뽑아내겠다. 방송국 없애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인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인식이 서울시장으로서 오히려 자격 미달이라는 걸 보여준 거다. 오히려. 이게
사실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됐건 그 방송의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방송 편성에 개입을 한다던가 뭐 이 방송국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없애버린다던가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언론관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하나 보여준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이게 임동준 팀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건 첫 번째로 언론관이 좀 잘못 잡혀 있다. 근데 두 번째로 이게 뭐 선거법이나 아니면 방송법에 위배될 소지도 좀 있어 보인다는 위험한 발언 혹은 공약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좀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그런. 네, 이런 식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방송사를 해체시키겠다 이런 식의 공약이 방송법과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방송법에 위배되는 내용인데 네. 방송법 4조를 보면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발언들이네요.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인 건 누구건 어떤 정치인이건 혹은 뭐 어떤 사람이 됐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편성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그 멋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에 이제 TBS가 서울시에서 벗어나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재단으로 독립을 했어요. 네네. 대신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개별재단 독립을 허가를 하면서 의결을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실제로 이런 식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게끔 문제가 해결되게끔 이런 우려가 없게끔 해결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거를 재승인 제허가 심사 때에 잘 보겠다,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해라. 라고까지 권고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니네 재단 분립 허가하는데 서울시가 니네 그 방송 편성이나 방송하는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놔. 그래야 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방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독립성도 좀 방송국이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로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나서서 이렇게 뭐 TBS 특정 프로그램 축출하겠다, 진행자 축출하겠다, 프로그램 폐지시키겠다, 혹은 뭐 TBS를 해체시키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놀라운 주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인 주장이죠. 네. 저는 근데 이번 이 공약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무한도전을 굉장히 지금은 종영한 방송인데 MBC의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되게 많이 쉬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창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자행이 됐고 그에 대해서 이제 MBC라든지 KBS에서 그 방송 노동자들이 시위를 꾸준하게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좀 방송을 많이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생각이 좀 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TBS 혹은 뭐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니 당시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서울시장에 나오면서 하는 공약들이 그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벌써 3명이나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누구요? 미디어 특별위원회요? 네. 그쪽에서는 아예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뭐 점검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실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들어요. 이게 뭐 저희가 앞에서 무한도전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흔히 말하는 낙하산 사장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를 축출해서 뭐 외부 제작 형태로 만들어버린다던가 혹은 폐지시켜버린다던가 라는 뭐 그런 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식의 당시의 보도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언론인 탄압은 대대적으로 공영방송의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놓으면서 정부에 반대되는 진실된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을 탄압해왔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만들고. 네, 그죠.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뉴스타파 PD 그리고 MBC 사장을 했던 최승호 PD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용마 기자가 있는 거고 해직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언론 탄압과 언론의 직접적인 개입은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렇죠. 세월호 참사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KBS의 보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들을 지금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행됐던 그 언론인 탄압 같은 경우는 해직 언론인들이 해고 모형 소송을 냈고 해고 모형 소송이 결국 받아들여졌어요. 네. 해고가 부당하다라는 게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론 탄압으로 만들어진 해고였다라는 게 법적으로도 판결 나온 거고 특히 이정현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충격적이죠. 방송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사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건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들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뭐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건 방송의 편성이나 특정 프로그램, 방송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위법이라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점들을 따져놓고 봤을 때 금태섭,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김근식 교수, 네. 국민의힘 이런 정치인들이 공약으로까지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대대적으로 본인 SNS에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 반드시 제재를 하고 이 공약을 내건 것 자체를 사과하고 철회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제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일단 성명을 내긴 했는데. 네, 물론 저희가 그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편향성을 다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네.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이게 이 방송이 정말 객관적인지, 중립적인지, 편향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판을 받는 방송사나 프로그램도 본인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정말로 편향적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본인들의 선거를 위해서 이걸 그냥 도구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진행자 이렇게 축출하고 방송사 없애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 오로지 저는 이거는 본인들 선거를 위해서 도구로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 탄압하는 걸 굉장히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로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 있으면 표를 끌어올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이런 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들 발언이 경솔했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이건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정치가 극단화돼 있다. 우리 여론이 극단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하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더 극단화를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들은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이런 위험한 상상들은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하지 마셔라. 중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건 출마 의지를 대놓고 밝힌 서울시장에 나서겠다고 밝힌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아직 이분들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닌 걸로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대신에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이죠. 본인들도 아직 확실하게 저 안 나갑니다라고 밝히신 분들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여론조사에서도 꽤나 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분들인데 바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이분들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오늘 임동준 팀장님이 또 미디어 탈국께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지요? 네,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죠. 네. 저 처음에, 딴 얘기지만, 아내의 맛이라 그래서 전 처음에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 제목도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여튼. 그것과 별개로.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박영선 현직 장관이 출연을 합니다. 심지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어제 방송에 이미 출연을 했어요. 아, 이미 나왔어요? 네, 5일 방송에 이미 출연을 했고요. 박영선 장관은 다음 주 방송, 12일 방송에 출연 예정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용이 가족들과의 일상을 보여주는 일상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상 예능 프로그램에 지금 시기에 이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하는데, 네. 오늘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선거 출마를
거의 뭐 바로 앞둔 네네. 정치인들이 나와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 출연을 해서 네. 방송에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게 일종의 사실상 홍보 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 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방금 전에 이제 선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 나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떠올려 보면은 KBS의 냄비 받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그 홍준표 네. 그 전 의원 모습도 기억이 나고 뭐 SBS 동상이몽 그리고 최근에 MBC 공부가모니 그리고 옛날에 JTBC 그 제목이 뭐더라? 적과의 동침 이건 아예 정치인들 대상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당장 떠오르는 방송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선거 시기가 아닐 때 섭외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방점은 그렇죠. 선거 시기를 앞두고. 그렇죠. 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정치인을 무조건 섭외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방송을 심의하는 그 네. 기간에 이 쓰이는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을 보면은 선거 90일 전부터는 보도 시사, 네. 보도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에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네. 출마를 하는 인물들이 출연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아예 법적으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홍보 방송 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내의 맛을 비판하게 된 지점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두 명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기에 네. 이 둘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렇죠. 거. 높은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물들. 그것뿐이거든요. 뭐 물론 그거 외에 뭐 유력한 여성 정치인이다 뭐 이런 류의 공통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된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이 두 분이 출연한다라는 네. 다룬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다룬 기사였는데 네. 미디어를 통해 드러났던 강인하고 지적이던 정치인 이미지와는 달리 집안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면모로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 내용을 네. 다룬 기사에서는 미소와 재치 있는 답변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빛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네. 평가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연상되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네요. 실제로 제가 뭐 올라오기 전에 5일날 방송을 좀 보고 왔는데 보셨어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출연해서 그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뭐 연예계가 놓친 정치권의 뭐 인재다, 뭐 미모가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은 형태로 방송이 구성이 된 겁니다. 듣기만 해도 지금 이미 어떤 뭐 CG와 어떤 화면들이 사용됐을지 굉장히 눈에 그려지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얘기했던 거를 들어보니까 방금 뭐 90일? 네. 선거 90일 전에 뭐 이런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능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아내의 맛 프로그램도 지금 선거법에 걸릴 위험의 소지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당연히 소지가 있었으면은 심의를 넣어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선거 60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애매하게 비껴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60일 전이 지금 아니고요. 90일이 조금 넘는데 나경원 의원 방송 같은 경우는 93일인가 전에 지금 방송이 된 거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90일 내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60일 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마도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내용이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020년도에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뭐죠? MBC의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아까 얘기했던 네. 맞습니다.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진영 후보를 출연시켰어요. 근데 이 공부가 뭐니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진영을 출연시켰던 MBC가 법정 제재에 주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MBC는 그때 그럼 왜 나오게 했던 거예요? 당시에 MBC는 출연해서 이제 섭외를 할 때 장진영 변호사한테
출마를 하냐라고 물어봤고 장진영 변호사가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와서 이제 네, 의견 진술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가 출마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섭외했고 방송을 했는데 저 사람 출마를 했다. 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거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를 맞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TV조선 안에의 맛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이게 보궐선거가 아니라 그대로 진행된 선거였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90일 이내에 이렇게 선거 출마가 유력한 정치인을 홍보해준다?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방송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우려되는 지점은 바뀌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늦지 않았다. 취소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미 출연해가지고 좀 애매해졌네요.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는 아직 확실하게 출마 선언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뭐라 할 수 없지만 정말 출마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송 섭외에 응한 거라면 전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박영선 그 장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TV조선 아내의 맛 프로그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청률을 끌어보겠다고 이렇게 정치인들을 이 시기에 나오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상부상조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TV조선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박영선 장관으로 인해서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박영선 장관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뭐 선거에 출마를 하건 안 하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방송이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출연을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방송이 그럼 앞두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개개인의 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편한 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건가에 대해서 따져볼 때 둘이 좋은 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공익적으로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서울시장 출마만 안 하시면 뭐 오늘 비평은 그래도 좀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그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조선일보의 뭐 이제 조선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뭐 나경원 아내의 맛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아내의 맛에 출연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밑에 이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와 연계돼서 지금 다뤄지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미 이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라는 것 자체가 서울시장 선거의 일정 부분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본 거 앞에서 그 뭐 TBS라든지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정치인들 혹은 서울시장으로 이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높게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치인들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본 건데요. 이게 지금 재보궐 선거, 특히 서울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데 이게 4월 7일이니까 아직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 정도면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면 더해졌지 절대 덜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실제로 정치권 내에서의 반응도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을 앞둔 그렇죠. 대선 앞두고 하는 선거니까 굉장히 뭐 대선에 흔히 말하는 뭐 평가 지표가 되는 선거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때의 재보궐 선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목이나 관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초장부터 선거 시작 3개월 전부터 사실 지금 정당의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경선이 아직 뭐 시작되지도 않았고 예비 후보로 뭐 출마를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아마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보실 때에도 그리고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더 유념해서 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어김없이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김없이. 오늘 제가 찰리 푸스의 어텐션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노래 좋아요. 찰리 푸스.
사실 이 노래 가사가 그런 그 관심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 사람에게 너무 쓰는 잘해. 가사예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다룬 내용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은 관심을 원하고 네. 관심을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관심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게 관심을 오로지 관심만 목적으로 해서 행동을 하는 게 때로는 원리와 원칙을 어기면서 행동을 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언론이 그 관심을 위해서 하는 행동에 본인들도 이익을 취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다가 아니다.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텐션이라는 곡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찰리 푸스 노래 어텐션 좋아하는데 요거를 좀 끝으로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 앞으로도 선거가 진행되면 선거 관련 보도로 임동준 팀장님과 함께 더 많은 방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금요일도 임동준 팀장님이랑 알아줘 뉴플리 좋은 보도들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